안녕하십니까, 양박사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미국 재기에서 가장 부자였던 1800, 1900년도에 가장 부자였던 록펠러에 대해서 어떠한 풍수적인 영향을 받았는지, 록펠러의 생가는 어떠했는지를 분석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사실 록펠러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록펠러라는 사람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명드리는 것보다 여러 가지 좋은 영상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간략하게 다른 영상들을 참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석유는 세계 경제에 크나큰 영향력을 가진 존재입니다만, 석유가 처음 상업적으로 개발되고 수입세가 점차 많아지던 시기에 석유 산업이란 마치 노다지 금광만큼이나 기회의 땅이라고 할 수 있었는데요. 이러한 시대에 석유 산업을 독식해 석유왕이라는 별명으로 불리기도 했던 인물, 록펠러. 그는 과연 사람이었을까요? 1937년 사망할 당시 록펠러의 추정 자산은 약 14억 달러로 환산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지만 2022년의 가치로 환산했을 때 거의 4천억 달러를 넘는 수준이며, 이는 현재 세계 최고 부자로 손꼽히는 일론 머스크의 자산은 물론 개인이 아닌 대한민국 정부의 2020년 예산보다도 큰 가치의 돈이라고 해요. 워낙 재산이 어마어마하다 보니 혹시 때부터 재벌급의 금수저가 아니었을까 싶기도 하지만 그렇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가문이 있는 집안이기는 했지만 그의 아버지는 속임수에 능하고 장사 속이 밝은 사람으로 의사를 사칭해 검증되지 않은 만병통치약을 속여 팔기도 했으며 지나치게 자유분방한 인물이라 가정에 매우 소홀했다고 하거든요. 록펠러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자면은 영상 나왔던 바와 같이 1800 태어나서 1937년도 5월 23일 상당히 장수했죠. 97세에 아마 사망을 하신 것 같은데, 아까 영상에서 봤던 바와 같이 최근에 세계에서 가장 큰 부자는 일론 머스크라고 알려져 있죠. 사실 그 일론 머스크보다 더 큰 부자는 미국의 록펠러, 존 D 록펠러라고 합니다. 그만큼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했던 사람인데요. 사실 저도 풍수지리 연구를 하다 보면서 여러 가지 이런 큰 정재계 인물들 중에서 풍수지리학적으로 이렇게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일까 역추적했던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방대한 자료가 상당히 많은데, 그 중에서 지난번에 워렌 버핏 관련된 영상도 있지만, 록펠러의 부의 시작은 록펠러의 생가가 큰 영향을 차지했다라고 저는 거의 100% 이상 그렇게 확신이 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부와 명예는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 한번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록펠러의 생가는 구글 지도로 검색을 해보면은 존 D 록펠러 버스플레이스라고 검색을 해보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붉은색 물방울 표시인데요. 뉴욕과도 좀 거리가 있고 이 오데호 근방에 위치해 있는 뉴욕주에서 태어났습니다. 태어났고 지금 위성 사진을 보면은 뭐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확대를 해보면은 조그마한 뭐가 있긴 한데, 여기가 과거에 생가였다라는 것만 어떤 편말로만 보입니다. 다녀왔던 분이 찍은 사진인데 어느 정도 집터에 뭔가 이렇게 흔적 같은 게 보이긴 하죠. 이렇게 돌도 쌓아놓고 석축을 좀 쌓아놓고 했던 부분이 보이긴 하는데 정확하게 보이질 않습니다. 존 D 록펠러 버스플레이스라고 이렇게 안내 표지판이 있긴 하고요. 주변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진짜 포장도 안 돼 있는 비포장 도로에서 좀 들어가서 어느 정도 살짝 주변보다 높은 곳에, 판판한 곳에 여기가 생가였구나 정도만 판단이 됩니다. 제가 주로 연구를 하는 그 근거는 등호선 지도로서 어떤 땅의 형태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전혀 구글 지도는 그런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미국 정부에서 제공하는 USGS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주소를 검색을 해서 붙여넣기를 해보니까 지금 구글 지도로 봤을 때는 지금 큰 산맥이 있고 이제 길이 삼거리에서 좀 올라가는 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요 삼거리에서 길이 좀 올라가는 이 가운데, 여기입니다. 여기 요 자리 보이시나요? 요 자리입니다. 요 자리. 록펠러 생가입니다. 태어난 곳. 그래서 일단 록펠러가 태어났는지 이걸 확대를 해보면은 여기에서 1839년도에 태어났고, 그의 아버지가 한 50에이커 정도 되는 규모의 부동산을 1835년도에 매입을 해가지고 집을 지었고, 그리고 나서 4년 뒤에 존 D 록펠러가 1839년도 7월 8일 날 태어났다고 합니다. 집 짓고 나서 4년 정도 지나고 나서 록펠러 태어난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풍수지리학적으로 어떠한 양상의 산에서 태어났는지 간략하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전체적인 물의 흐름을 봤을 때는 물은 어떻게 흘러나가냐면은, 여기가 록펠러 집이죠. 물은 이렇게 모여서 그래서 이렇게 뒤로 흘러나가는 모양새입니다. 이제 물의 흐름을 알았으니까 용맥 좀 보겠습니다. 이렇게 산이 끝나는 판판한 곳에 위치해 있고, 우베코는 이렇게 들어와서 끝나고, 좌청룡은 이렇게 와서 감아주고, 외청룡도 이렇게 와서 감아주는 어떤 이런 형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상당히 우리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명당도 많고 좋은 땅들이 많다. 중국의 유명한 증자남이라는 풍수지리 학자가 있는데, 한국에 와서 윤결지는 조선 한국이다라는 말을 하셨답니다. 그만큼 대한민국에 명당이 많고 지형이 상당히 훌륭한 곳이 많지만, 사실 미국 쪽을 제가 분석을 하다 보면은 미국도 상당히 산세가 오밀조밀하고 기운이 좋은 산들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예쁩니다. 이 뒤 주산은 상당히 둥그러운 곡성, 금성 형태를 띠고 있고, 천마 형태로 뾰족이 500호가 돼서 이렇게 와서, 뒤에 주맥은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보여줍니다. 양발 개장을 하고, 좌청룡은 이렇게 와서 박아주고, 또 외청룡도 이렇게 와서 끝 봉우리에서 이렇게 박아주고, 상당히 이렇게 관세가 돼 있죠. 불통주라고 하는데 통하지 않는다. 배가 그만큼 이렇게 물기를 나가는 곳을 오밀조밀하게 상당히 잘 막아주고 있습니다.
이런 산들이 물이 그냥 직선으로 쭉 나가는 게 아니고 물이 이쪽 우베코 쪽에서 흘러와서 좌천 쪽에서 흘러와가지고 이 앞쪽에서 합수를 해서 물이 그냥 쭉 나가는 게 아니고 지금 이렇게 구불구불한 게 보이시죠? 멋진 산이에요. 멋진 산. 멋진 형태로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실 귀보다는 부를 많이 쫓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블록에는 부자 되는 부여석순이라는 제 블로그 글이 있는데 중국에서 가장 큰 부자 이름이 석순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부자들이 나오는 묘소나 생가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 서로 상응, 간병하게 되면은 큰 부자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 간병이라는 게 뭐냐? 나경에서 볼 때 지금 생각은 여기였죠. 이 좌양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이게 4층, 이게 6층, 이게 8층으로 보시면 되는데 좀 전문적인 얘기지만은 이런 형태에서 6층에서 이 간방향 그리고 병방, 6층의 병방이 이 생가에서 봤을 때 아름다운 산의 형태를 띌 때 상당히 큰 부자가 나온다고 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봤을 때 지금 요 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뒤에 산 형태가 큰 토성 형태를 보일 가능성이 높아요. 아니면 금성, 물론 요 산도 무곡성, 금성형의 산으로 보이겠지만 이런 금성 형태를 띌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 병방도 여기서 봤을 때 물론 이 산도 상당히 두툼하게 생겼죠. 그래서 상당히 지형적으로 봤을 때 큰 대토성으로 보일 가능성이 높겠네요. 금성이나 상당히 산들이 되게 부드럽고 오밀조밀합니다. 아까 이 길에서 이 표지판이 여기 있었어요. 여기 있었고 집 생가터는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본 줄기는 이렇게 내려오고 이의 양쪽의 맥이 보호하고 중심 맥이 이렇게 내려간다. 여기도 정말 교과서처럼 양편으로 계좌 출맥을 해서 이렇게 내려오고 있어요. 중심맥을 보호하면서. 그러면서 등고선이 이렇게 배가 부르는 상태에서 지금 노페라 생가가 여기 위치하고 있습니다. 정중앙에. 물론 뭐 여기 붙어 있을 수도 있고 뭐 여기 붙어 있을 수도 있는데 에이커라고 뭐 아까 표지판에 나왔지만은 상당히 큰 바운더리로서 여기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괜찮죠? 제가 평상시에 뭐 아파트 명당 그리고 정적인 인물들 생가와 묘지를 많이 분석을 하지만은 대부분 사실 다 이렇게 기본적인 유형이 있습니다. 이런 유형 안에 들어가서 어떤 집터든 아니면 묘지든 간에 이런 자리를 차지해야지만이 큰 부나 귀, 명예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등고선은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좌향을 보자면은 신술로 나가는 것 같습니다. 신술은 좌선수 3파니까요. 입수는 개축으로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충룡으로 들어오고 자연적으로 이 곤신양 4층으로 곤신양을 쓰면은 관대파 소수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상당한 부를 이룰 수 있는 큰 자리입니다. 그래서 좌양도 이 정도 앞에 안산을 그 용대로 쓰면은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요 산 그냥 이렇게 이 길에서 보이는 방향대로 보이면은 상당히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죠? 로드뷰 한번 볼까요? 요게 그 표지판이었고 이렇게 남동 방향으로 이렇게 아마 터가 있었던 것 같아요. 돌무더기가 이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뒤편으로. 그래서 이런 짐작만 되긴 하지만은 상당히 괜찮은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풍수지리학적으로 봤을 때 제가 부자는 이런 산을 가지고서 안산이 있으면 됩니다 하는데 지금 요 록펠러 생가에서 뭐 좌향을 어떻게 했을지 모르겠어요. 능선의 방향대로 뭐 이렇게 이쪽에 집이 있었다면 가정해보건데 이렇게 집이 있었다면은 이 앞산을 바라보지 않았을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산이 어떤가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산 형태가 여기 공지선이 있고 이렇게 둥그렇게 토성 형태지만은 밥을 엎어놓은 산인이 큰 불을 불러온다고 말씀드렸죠. 이런 금성 형체는 태양금성이라 합니다. 그리고 약간 토성 형태로서 보이는 산을 태금성이라 합니다. 이거는 태음금성. 약간 일자문성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쵸? 아마 추후에도 큰 정치나 이런 쪽에 관심이 있지 않았을까 후손들이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런 일자문성은 고관 쪽에 관심이 있는 그런 인물을 탄생시킵니다. 그래서 부귀겸전한다는 말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토성 일자문성은 아니지만 검은성 큰 토성은 오리지널 정체는 양편에 이렇게 각이 있어요. 근데 요거는 각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더 약간 부드럽고 순하죠. 요거는 이제 귀지만은 주귀보다는 부쪽에 더 큰 영향을 발휘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아름답죠. 그래서 여기 옆에 산도 보이면 좋은데 여기는 항공뷰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추측컨대 이런 산들이 상당히 많이 모였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안산 하나만 봐도 야 여기 큰 부자나 그래도 정치하는 거물급 뭐 대통령, 뭐 부통령, 총리급 이상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근데 그 백과사전을 보면은 그 손자인가요? 그 손자가 역시나 41대 부통령 넬슨 록펠러였습니다. 부통령까지 주지사도 하셨고 그리고 나서 제 41대 부통령까지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산들이 반드시 받쳐줘야만 해요. 급이죠. 이런 산 대한민국에 찾아도 뭐 많지 않습니다. 이런 산들이 미국 쪽에 가면은 상당히 많더라고요. 축복받은 땅이라고 봐도 무방해요. 대한민국도 상당히 축복받은 땅이고 좋은 땅이 많지만 미국도 그 산들 형태가 상당히 예쁩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돼야지 이런 안산을 가지고 있어야지만이 큰 부나 이런 귀, 부통령급, 총리, 대통령급의 큰 인물이 태어날 수 있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존 D 록펠러 이후에 지금 그 고손자라고 봐야 되나? 증손자, 고손자까지 지금 태어난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이 가족관계라든지 록펠러 가문을 볼 때 그래서 엄청나게 큰 부자는 이런 곳에서 태어난다.
간략하게 이 정도 설명 분석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렇게 뭐 좌향이라든지 사실 뭐 여러 가지 뭐 항공뷰라든지 원래 여기 이제 집이 있었으면은 더 자세하게 분석할 수가 있는데 좀 많이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런 백호, 그리고 안산, 그리고 내려오는 어떤 기운의 형태 이런 걸 봤을 때 큰 부와 큰 귀, 야망을 가지신 분들은 풍수지리를 적극 활용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끝으로 해서 영상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